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영재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제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영재 교육을 받았던 학생이라면 재밌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영재가 많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영재가 아니어서 상처를 받았던 학생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문제의 초점은 영재 교육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영재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글쎄 할 얘기가 많을까요? 할 얘기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처를 많이 받은 학생이라면 몰라도요. 그러면 먼저 영재 교육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받는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뛰어난 지적 수준이 있어서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없어서 특별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가지 않으면 안 될 학생,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재의 범위를 첫째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까지 갈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영재 그러면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의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다른 학생들보다 학습 능력이 좀 많이 뛰어난 학생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에 중심을 둔다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여기에 걸맞은 교육을 해주지 않는다면 글쎄요, 천리마에게 천리마에 맞는 먹이와 훈련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보통 말과 똑같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반드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걸맞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습 능력이 정말 뛰어난 학생이 있습니다. 천재 영재는 아니어도 보통 학생들과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수월성 교육도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인데, 이제 능력별 분반 수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능력별 분반 수업을 통해서라도 영재를 육성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줘야 되겠죠. 찬성과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추가 질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재밌어요. 아무리 영재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 다 어디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까? 한국은. 참 슬픈 일이죠. 수능에서 모두 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영재교육센터에서 영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정도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인데, 이러한 학생들의 육성이 아무리 이루어지면 뭐 하겠는가? 오지선다형으로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수험 현장인 수능에서 만날 텐데 영재교육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추가 질문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이 대목이 난감하죠. 자신의 견해는 무엇이냐라고 교수님께서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분명히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의 견해를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학습 능력이 다른 학생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학생에게 능력별 분반 수업을 해서라도 차별화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능력을 신장시켜주기 위해서 라고 영재교육을 찬성했을 때, 이렇게 하면 뭐하니? 모두 다 수능 현장에서 만날 텐데. 그러면 교육은 영재교육을 했지만 시험은 수능 시험을 보는 한국 체제 하에서 영재교육에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니? 라고 하는 반론이 반드시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우리 이 구술 면접은 교수님들, 특히 면접관님들의
추가 질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차별화된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고 이렇게 뛰어난 학생들에게 보통 아이들과 섞여서 공부한다면 이 능력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되니까 특별히 국가기관에서 만든 영재교육 프로그램이나 또는 학교 자체에서 만든 것이나 매우 필요하다. 근데 물론 진짜 영재 천재라고 한다면 학교 안에서 보통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무엇일까요? 그렇지 못한 학생들과의 위화감 조성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별 분반 수업만 하더라도 교실에서 A라고 하는 과목은 3, 40명 학생들이 행복하게 아주 수업을 잘 들었어요. 기술 과정, 여러분 체육, 미술, 음악 얼마나 행복하게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지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국, 영수 시험을 보고 국어 우수반, 영어 우수반, 수학 우수반을 A, B, C로 나눴다고 합시다. 아주 우수반, 중간반, 그리고 정말 이런 표현 써서는 안 되겠지만 학습 부진아들이 가는 반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안에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는데 야 국어 수업 옮기자라고 해서 국어 뛰어난 학생들이 A반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아이들의 우월의식, 그 다음에 중간반으로 가는 것까지는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근데 저 C반은 정말 국어 못하는 아이들이 가는 거래 라고 했을 때 그 모멸감, 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능력별 분반 수업을 제도를 정말 섬세하게 잘 갖추지 않고 마련해서 교실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낸다면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특히 국어는 뭐 그렇다고 하세요. 영어와 수학만으로 나눴을 때 여기에서 예체능은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저와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체능 그 밖에 발표 수업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어 분반한다, 수학 분반한다 했을 때 이 아이가 만약에 세 과목 중에 하나라도 C반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얻은 신뢰나 능력은 하루아침에 무참히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재성을 가지고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받는 상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반드시 추가 질문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제가 또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해 준 답변 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이러한 추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답변을 교수님께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에 해당되는 답변은 저희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에 강의는 모두 다 여기에서 저 나름대로 답변을 계속 제시해 주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생각할 겨를과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선생님께서 모두 다 이야기해 주니까 저희가 생각하기 이전에 선생님께서 답변해 줘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선생님 사이트에서 저희가 주고받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 사이트에 올려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올리면 또 저희도 저희가 생각한 답변을 거기에 올려줄 테니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희보다 훨씬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